이제 문제를 통해서 8월 시장 정리하고 또 9월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따끈따끈한 이슈들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시험지 함께 넘겨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네, 정부, AI 전환, 그리고 R&D 대규모 투자한다라고 하죠.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를 그림으로 그리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안에 총 728조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안에서 72조 원은 초혁신 경제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R&D 예산 역시도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일명 ABCDEF 핵심 기술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섹터들의 약자를 딴 건데요.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 산업, 그리고 에너지, 제조업까지 6가지 섹터에 대한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AI 쪽이죠. 이 AI 대전환 관련해서만 10조 원이 투입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GPU 역시도 15,000장을 추가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현금으로 환산해보면 2조 1천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인재 양산과 함께 추가적으로 AI 로봇 등 피지컬 AI도 수조 원이 쓰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올해 초부터 정부가 계속 미뤄왔던 이야기였죠. 국가 통합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AI를 활용한 항체 개발도 나선다고 하네요. 마지막 방산 쪽까지 보자면 엔진이나 부품 쪽에서 국산화에 힘을 쓸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공약들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기대감에 올랐던 섹터들 이제는 수혜로 또 한 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 두 분의 선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문제를 출제하는 이혜린 아나운서가 두 분이 답을 쓰실 때까지 브리핑을 쭉 합니다. 예, 그래서 곁눈질로 보면서 두 분이 어디까지 작성했나 이렇게 항상 따져보는데 지금 한 분은 작성이 됐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 작성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네? 오래 걸리시는 이유가 항상 뭡니까? 이게 한 글자를 하는 게 어려워요. 한 글자? 어떤 그러니까 한 이게 글자요? 손을 떼는 게 시작하기가 어렵고 뭔가 지금 뭔가 대회에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예. 항상 들어서 그러면 좀 긴장을- 양질의 답을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테이버 전문가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올까요? 네, 네. 일단 예. 저는 색깔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잘 안 보여서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문제부터 두 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준 전문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테이버 전문가는 앞서 잠깐 봤는데 엔비디아 칩의 그림이네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뭐 ABCDF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중심이 되는 거는 AI를 하겠다, 로봇을 하겠다, 콘텐츠를 하겠다, 뭐 AI를 하겠다, 뭐 자율주행도 그럴 것이고 모든 것이 근데 그래서 필요한 거 뭡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로 뭘 하겠다, 우리나라에 뭐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만들겠다, 어쩌겠다 저쩌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AI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대응법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본 반도체 만들 줄 압니다. 근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일본 정부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비디아 손잡고 반도체 그냥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 만들고 땡 하고 있죠. 유럽에서 지금 AI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뭐 100조 원 이상 사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지금 이미 시장에서 대중적인 제품이 나와 있는데 그 와중에 코카콜라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815 콜라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금 결국 없어졌잖아요. 여전히 코카콜라 맛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표준 제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제품이 자본도 규모도 기술도 모든 것을 선두를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뭔가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잘못 쓰면은 이건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를 과연 정책을 쓰시는 분들 혹은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분들이 정말 글로벌 트렌드를 잘 읽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관찰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국내 수혜주는 나오겠지만 그게 항상 용두 3위, 용두
무슨 미가 제일 안 좋은 미일까요? 아, 3위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AI가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할 만큼도 지금 아주 이제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같이 거래를 하는 그리고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술에서 오히려 돈을 잘 버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하이닉스라든지 변압기와 같은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일단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무언가의 기술 개발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지은 전문가가 그림을 다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멋진 그림이 나올지 한번 보시죠. 네. 자, 뭡니까? 네? 예, AI라고 무슨- 써놨는데. 예,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사람이나 그 로봇 두뇌 네. AI가 이제 장착된 거를 아,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도 되고 뭐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게 어떤 의미의 그림입니까, 그러면? 일단 그 AI 쪽이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AI라는 그 굉장히 큰 키워드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인프라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반도체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안에서 제가 AI라는 그 키워드를 고른 이유는 결국에는 예산 규모가 어디가 가장 컸냐라고 봤을 때 압도적으로 AI 관련된 예산 규모가 큰데요. 예. 지금 R&D 포함을 해서 총 10.1조 원이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3.7조 원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예산 규모가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그렇긴 하지만 AI라는 이 키워드는 방금 저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 산업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예. 바이오에도 AI가 접목이 되면 결국에 신약 개발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단축을 시킬 수 있고 방산에서도 AI 분야 당연히 좀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다 제조라든지 가능하네요. 네, 다 예. 가능하다 보니까 AI를 전략적으로 얼마나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산업들 자체도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갖게 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AI 관련돼서 좀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기업으로 갔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직은 좀 아쉽다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얼만큼 정말 밀어주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 수혜는 좀 예상할 수 있는 분야가 AI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절대적인 액수,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비중 같은 것들로 봤을 때 이번 정부가 과연 어느 쪽에 힘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AI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일단 내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해서 700조를 넘긴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8% 정도가 더 넘어서는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규모의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런 게 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테이버 전문가님? 일단은 외환시장 관련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프랑스에서 지금 프랑스 시데스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국채시장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로화가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의 트럼프가 연준과 어떤 일을 하며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약달러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반대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강달러 요소가 되고 있다. 달러도 지금 보합을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 보시면은 우리가 코스피도 보합권에 뭐 놓여 있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80원에서 139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전 세계 외환과 채권 시장이 완전히 박스권에 이제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돈을 많이 푼다라고 하면은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유럽도 돈을 많이 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걷었어요.
그 관세로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인하해 주겠다, 국내에 많은 지원금을 풀겠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소비 쿠폰을 뿌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모두가 돈을 푸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돈 품에 있어가지고 과연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라올 것인가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돈을 푼다라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 상황에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작년 12월 3일 날 경험을 했다시피 외환과 채권이 흔들릴 때는 주가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환시장 분위기를 크게 놓고 보시면은 당장 뭐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함께 다시 한번 금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좀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정보 스토리만 이해해 놓으시고 그렇게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앞서서 A, B, C, D, E, F까지 해서 나온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C에 해당하는 콘텐츠 관련 부분인데,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워낙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콘텐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보면은 이 문화체육관광과 관련해서 예산의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문화 쪽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다, 콘텐츠를 신경을 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주식, 증시 측면으로 두고 보자면, 그래서 뭐 대장주가 뭐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쉽게 떠오르지가 않고 뭔가 믿음이 약간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한편에서 드는데, 우리 뭐 요즘에 한알령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재훈 전문가님, 이 콘텐츠 관련된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콘텐츠는 2천억 정도 배정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콘텐츠 관련돼서는 살짝 약간 보수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엔터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중국 관련돼서 한알령 이야기가 하루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좀 바뀌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콘텐츠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어야지 드라마틱하게 시세가 바뀔 수가 있고 실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를 계속 끌어당기기에는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모멘텀에 철저하게 길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는 기대감적인 측면이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봤을 때는 상승세를 끌어가기에는 추가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쉽게도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가 꺾인 이유는 여기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꺾이다가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는 이유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물론 가지고 있지만 중국을 뺀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굉장히 명확한 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대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을 오히려 지금 음원이 되게 잘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K-팝 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가는 것 같고, 컨텐츠 관련돼서는 뭐 스튜디오 미르나 이런 기업들이 약간의 시세를 보이는데, 그 기업들도 잘 보면 넷플릭스와의 장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기업들 안에서도 글로벌 모멘텀을 갖고 있는 컨텐츠주들은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컨텐츠,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은 정부 정책이 붙어 있는 건 맞기는 하지만 다소 힘이 좀 약할 수는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좀 더 천천히 우리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동안 옆에 이제 콘텐츠 관련주라고 해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 저기 나오는 이름들이 굉장히 좀 폭넓게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믿고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느냐 했을 때 약간 딱 못 짓겠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화장품 잘 나간다 그럴 때 K뷰티 관련주들 상승폭 보였던 만큼 K 콘텐츠 잘 나간다 그럴 때 콘텐츠주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